오늘 취업 비타민 윤호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어떤 비타민을 제공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우선 취업 비타민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재상의 진실이라고 가져오셨어요. 네, 사실 뭐 너무나 많이 봐서 조금 이제 식상한 단어이긴 한데 네. 그 깊은 뜻은 또 잘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무엇입니까? 실제 인재상이라는 것은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단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본다면 다른 단어와 달리 인재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막연히 기업을 취업할 때 그다음에 신입사원들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재상의 본래의 목적은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한 도구보다는 그 기업 내부 구성원이 반드시 지녀야 할 목적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실제로 인재상을 완벽하게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 대상으로 이 인재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체계, 그다음에 경력 개발 로드맵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뭐 취업 전문가들이 인재상에 맞춰서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하면 이게 또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언론과 기업에서는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해당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야 된다.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자신의 기업만의 독특한 인재상, 선호하는 인재상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각 기업의 인재상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좋은 말만 다 모아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인재상이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인재상을 중요하다고 반복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맹목적으로 인재상을 직접 맞춰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원자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되고 기업 인사팀 입장에서는 좀 초보의 티를 낸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의 언급보다는 이걸 피하시고 또한 모든 인재상을 다 만족시키는 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좀 인재상에 연결을 한다면 본인만의 경험을 찾아서 그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재상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인재상은 이게 항상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것도 유행에 따라서 좀 변하나요? 실제 기업 인재상은 과거, 현재가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좀 이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재상의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의 경우는 1960년대는 수능형 인재, 그다음에 90년대에서 80년, 1980년에서 90년은 자기주도형 인재,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전인적인 인재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선발 도구도 계속 바뀌었는데요. 전인적인 인재상이라는 것은 결국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인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장점, 즉 업무를 비롯해서 문제 해결 능력, 외국어, 봉사활동 등의 모든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런 인재상이 오히려 실제 전인적인 인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잣대로 이제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학교, 학점, 그다음에 외국어, 봉사활동의 스펙 중심의 선발로 진행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스펙 중심의 선발 자체가 신입사원의 실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인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인재상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전인적인 인재상 가운데서도 최근 기업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강조되는 부분이 지금은 범생형 인재보다는 사고뭉치를 선호한다라는 말을 대변하듯이 창의성이라는 인재상이 모든 기업에서 가장 조금 대표적인 인재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실제 과거에는 명문 학교 출신들, 그다음에 뛰어난 학점이나 외국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스펙 좋은 신입사원들이 입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기업 내부에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상이라든지 채용 프로세스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스펙이 굉장히 좋은 신입사원들을 기업 내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과 투자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 급변하는 외부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를 상존하는 내부 상황에서 오히려 뛰어난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획일적인 대안을 찾거나 위기의 순간에 되면 포기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기업은 스펙을 부정하고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핵심 인재상이 거의 창의성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이 핵심적인 인재상은 실제 스펙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적인 사고가 아이폰에 들어오고 아이폰 등의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도입하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네. 지원자의 창의성을 점검하는 다양한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기업뿐만 아니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인재상으로 대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이제 저 상은 씨처럼 좀 이제 스펙 좋은 분들을 선호하다가 이제 저처럼 이제 사고를 좀 잘 치면서 좀 창의성이 있는 공기업조차도 이제 과거에는 조금 뭐랄까 네. 고시 출신이나 이론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네. 좀 사고도 치고 다양한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딱 제 것인데요? 그 바로 네. 바로 지금 지원하면 되나요? 네, 지원하면 예. 근데 조금의 이제 나이가. 기본적인 것도 있고 예. 나이도 있고 이 재반 사항이 약간은 고려가 되죠. 네네. 나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요 이런 창의성을 검증하는 도구들이 기업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창의성을 검증하는 도구들 많은데 일단 창의성이 이제 대두된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실제 각 기업별로 실시하던 장교 공채들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던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유통이나 영업 중심의 중견 기업에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군인 출신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과거에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인재상에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주어진 매뉴얼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채들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창의성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스펙 중심이나 이력서 중심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소개서에서 직접 성공 경험이라든지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을 직접 기술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면접에서도 이제 역량 기반의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을 자주 질문을 하면서 실제 지원자의 창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면접에서 과거에는 개념 상황 설명을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요즘은 비즈니스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주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찾으라는 쪽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예전에 우리 저 형님들 때 저 장교 출신이나 뭐 ROTC 출신이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것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상 이런 이제 복잡하고 이제 질문들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창의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스펙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좀 정리를 하는 노력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창의성과 관련되는 경험 중에서 쉽게 문득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경험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없는 경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충실한 경험을 정리하는데 전지를 활용해서 마인드맵 방식으로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은 본인의 경험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되고요.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의성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후에 거기에 창의성과 좀 관계는 없지만 실천한 노력이나 행동을 같이 언급해 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는 가끔씩 이제 동종이나 경쟁업체에서 전략이나 대안을 찾기보다는 아예 전혀 엉뚱한 다른 산업군에서 실시하던 전략이나 대안을 응용하는 것이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런 창의적인 인재 외에 또 다르게 강조하는 인재상 어떤 게 있을까요? 창의성 이외에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전문성이라는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되는 지식,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쉽게 요즘에 흔히들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 실무형 인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문성은 기업에서 바로 직무에 적용하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형 인재라는 측면에서 창의성 못지않게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실제 이제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과거에 실시됐던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부활되어 있고요. 자기소개서의 질문이 좀 다양화되어 있고 면접에서도 역량 기반의 실무 면접을 통해서 실무 면접과 토론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서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에는 조직과
그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을 검증하는 그거였는데 요즘에는 실제 지원 직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그 취업 준비생들이요 전문성 그리고 실무형 인재 이런 걸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실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지원 직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온라인이든 자기 인적 네트워크이든 활용해서 조금 많이 느껴보시는 게 가장 출발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이론적인 학습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먼저 전공이 지원 직무와 유사한다면 전공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보다는 대표 과목 한두 개를 언급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을 연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전공이 지원 분야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대학 시절에 수강 과목을 찾아서 어떤 수강했던 과목을 좀 내세우셔야 되고 이것조차도 없다면 자격증이나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노력을 함께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이론적인 학습 위에 더 좋은 것이 이제 배운 이론을 직접 응용하고 적용해본 현장 경험입니다. 이 현장 경험 모두가 인정하는 인턴 경험이 가장 좋겠지만 인턴이 아니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경험, 그다음 아르바이트 경험, 현장 실습이나 견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주어진 프로그램, 주어진 일에 따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실패를 했지만도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도전해 본 경험이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됩니다. 소장님 그런데요 알바 경험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면 팀 프로젝트가 요즘에는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실제 팀 프로젝트 얘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인재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재상, 저희가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유익했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인재상에 대한 언론의 뉴스나 채용 설명회 가면 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맹신하는 것 좀 피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 뉴스에서는 실제 현장을 모르고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현직 인사 담당자의 경우는 현직에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원자들은 인재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재상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를 연결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중심으로 인재상을 언급 안 하시더라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